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FN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가 되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는 이 금융시장 중에서도 이번엔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진출을 할 것이다라는 이슈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1분기 실적 자체가 그다지 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이 부분은 좀 악재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이 자사주 소각 결정과 더불어서 이 가상시장 시장으로도 진출을 하겠다, 이 부분은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부분 좀 간단히 같이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분기 보고서 먼저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5월 10일자로 올라온 분기 보고서고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당연히 실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이 숫자의 단위가 여러분들 1000원 단위예요. 1000원 단위다. 이렇게 좀 놓고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24년도 1분기 매출이 76억 원 정도 이렇게 놓고 기록을 한 거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약 14억 원 정도 기록을 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12억 원 정도 이렇게 좀 이 부분 아니죠. 12억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먼저 보시면 22년도 4분기 또 23년도 1, 2, 3, 4분기와 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76억이라는 수치 자체는 그다지 높다 또 낮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한, 그냥 좀 평이했다, 이 정도 수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이쪽 측면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 4분기 또 23년도 1, 2, 3, 4분기와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느 정도 좀 밑에 위치한 그런 영업이익이다. 그러니까 좀 별로 좋지 못하다. 매출액은 좀 평이했고 영업이익은 그다지 좀 좋지 못한 모습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당기순이익 측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 2월달가 2분기죠. 2분기 제외하고는 그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좀 평이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측면에서 봤을 땐 그다지 좀 좋지 못한, 좀 저조한 실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은 좀 이 주식시장에서 어느 정도 악재거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출 실적의 비중을 보시면 여전히 이 금융정보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게요. 이 24기가 23년도 연간 매출액이고요. 23기가 22년도 연간 매출액, 그리고 이 25기 1분기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4년도 1분기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금융정보 서비스 부분에서 좀 보시면 일단은 이 수출 부분에선 굉장히 미약하게나마 증가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분기가 4분기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요 1분기 수치 곱하기 4를 해보시면 얼추 그 추이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이 152에다가 4를 곱하면은 608이 나와요. 그러니까 23년도와 22년도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분기 실적은 좀 좋았다. 그렇지만 너무나 좀 미미하죠. 1억 5천만 원밖에 발생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리 좀 증가를 하는 추이를 보여줬다 한들 절대적인 매출액 추이 자체가 좀 너무나 캐파가 좀 작죠.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고, 이 내수 시장도 곱하기 4를 해보면 23년도, 22년도 연간 매출액과 좀 굉장히 비슷한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인덱스 부분이나 이 펀드 부분 이런 부분도 그냥 곱하기 4를 해서 보면은 얼추 그 대강 추이는 나와요. 그래서 이 합계 부분을 보시면 이 합계에서 곱하기 4를 해보시면 23년도, 22년도 좀 평이하게 그렇게 흘러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매출액, 요 부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 보시면요. 일단 실적은 좀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을 할 요소로 우리가 좀 지금 판명을 했지만, 일단은 또 호재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주식 소각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하기로 했다는 거죠.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보통 주식의 73만 주 정도를 소각을 할 것이고, 이거를 이 소각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해봤을 때 59억 5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각 예정일은 다가오는 5월 29일이다. 이 부분 여러분들
우리 주주님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이런 자기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는 것은 주식시장에서 보통 호재로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려보면 시가총액은 여러분 변함이 없어요.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이 시가총액을 이루고 있는 주식 수 자체가 감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3만 주가 소각이 되는 만큼의 내 한 주당 이 주당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선 호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또 호재는요, 이 가상자산 투자 인사이트 제공, 보난자랩, 그리고 뭐 FNX, 이렇게 좀, FN 가이드가 손을 잡았다라는 이슈입니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요, 요거 오늘 올라온 이슈거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 간의 원화 입출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이 보난자 팩토리의 금융 빅데이터 계열사, 보난자랩이 우리 금융정보 업체인 FN 가이드와 같이 가상자산 인사이트 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가상자산이라 하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코인, 이렇게 코인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 코인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 기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서 좀 중요해 보이는 부분만 제가 이렇게 좀 형광펜을 칠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시면요. 양측은 이 시세와 수급 정보 이외에 뭐 온체인 정보,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라고 해요. 각종 분석 정보 등 가상자산 투자 판단을 지원하는 정량적, 정성적 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정보 이용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가상자산 시장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런 뭐랄까 이 맥락만 놓고 보시면 기존에 우리 FN 가이드가 주식시장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과 좀 상당히 유사한 골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어찌됐든 이 FN 가이드 관계자는 주식, 채권, 펀드, ETF 등 이 전통적인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축적한 데이터 노하우를 이 가상자산 영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적 또한 같아요. 이 투자자들 보호와 또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이 코인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겠다. 그럼 어찌되었건 이 코인 시장 안에 있는 이 니즈들을 우리 FN 가이드가 흡수만 잘 시킬 수만 있다면 이 부분이 우리 FN 가이드의 새로운 매출, 즉 실적에 반영을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호재거리 기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가장 최근의 주가 흐름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 자체가 여러분들 뭐 한 10만 주, 9만 주, 8만 주, 6만 주, 5만 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바닥다지가 끝나고 어떠한 뭐 개별적이나 뭐 어떠한 이 산업적인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매크로성 주가 상승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이러한 매크로적인 수급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뭐 큰 변동성 없이 이 캔들 모양이 여러분 진짜 나란히 키 맞추기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가장 최근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 주가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그래도 그 전까지는 요 구간에서 좀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 요쪽에서 이제는 좀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 주가의 레벨 자체가 요쪽 블록으로 좀 한층 레벨업이 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실적 자체는 1분기 실적 자체는 그다지 좀 좋지 못하게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레벨에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실적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이 자사주 소각 이런 이슈와 좀 더불어서 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를 오늘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신사업이죠. 신사업. 이러한 신사업 관련된 진척성 이 부분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제 앞으로 눈과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쪽 이제 이 가상자산 플랫폼 쪽 플랫폼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러한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때쯤이면 우리 FN 가이드 또한 이 기업적인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 상승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에 힘 입어서 아무리 이 매크로적인 수급이라 한들 주가는 제 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이 가상자산 플랫폼 이쪽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요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이 거래량 자체가 많이 좀 말라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수급 동향 체크나 뭐 수급 분석이 큰 의미는 사실 딱히 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외국인들의 꾸준한 매집 물량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다 보면 보다 더 안전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